자, 이번 주 영상입니다. 교과서 52부터요. 53, 54, 55, 56, 57, 58, 59, 60, 61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이런 탐구 주제 같은 거라서 실제로 배우는 건 그렇게 양이 많지도 않고 어려운 내용이거나 처음 들어본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오늘은 환경 문제 발생과 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먼저 교과서 52페이지 내용입니다. 보이죠? 환경 문제 발생과 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오늘날의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은 인간이 자연을 도구이자 이용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거 어떠한 관점이에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뭡니까? 그렇죠? 인간 중심주의. 그죠? 인간 중심주의로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환경을 도구로서 사용하고 환경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봤죠. 근데 그게 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환경이 파괴되면서 문제가 일어난 게 환경 문제죠. 하나씩 한번 사례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 지구온난화. 들어봤을 거예요, 다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어디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거니까. 원인으로는 화석 연료의 사용 증가. 화석 연료라고 한다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연소하고 남은 물질들이 공기 중에 쌓이면서 이 햇빛이 들어온 햇빛이 그 기체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햇빛이 이 공기 중에 더 남게 되고 그럼으로써 열이 더 남아있게 되는 즉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들어봤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삼림 파괴. 숲이 파괴되면은 아무래도 숲이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은 이 물과 산소를 뿜어내기 때문에 이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이 파괴가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이런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영향,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란 거는 기후가 이상하다는 거야. 기후가 뭔지는 우리 배웠죠. 장기간에 걸친 그 지역의 대기 상태가 기후인데 이 기후라는 장기적인 상태가 이상해진 거야. 장기적으로 얘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저렇게 나타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전혀 비가 올 상황이 아닌데 비가 엄청나게 때려 부어서 홍수가 난다거나 비가 많이 와야 될 시기인데 비가 전혀 안 와서 가뭄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식의. 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를 하나하나 지구온난화 연결시키면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영향만. 또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빙하, 얼음이 녹죠. 얼음이 녹게 되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 물은 결국엔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가고 바다가 높이가 높아집니다. 얼음이 얼어봤자 얼마나 녹는다고. 바다가 뭘 높아.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빙하라는 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빙하라는 개념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극의 빙하는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큽니다. 빙하 한 조각이 우리나라 경상도만 하고 또는 우리나라 남한 크기만 하고 이래요.
이런 크기의 빙하가 녹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엄청 나오겠죠. 그러면 바닷물이 높이가 올라간다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동식물의 서식 환경 변화. 온도가 달라지니까 이 동식물이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이 바뀌는 거야. 따뜻해지니까 추운 곳에서 사는 동물들은 더 힘들어지고 따뜻한 곳에서 사는 동물들은 점점 고위도 지역으로 올라가서 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 지구온난화의 피해 지역으로는 극지방, 남극, 북극, 극주변 지방. 왜냐하면 빙하가 있잖아요. 얼음이 녹으니까. 우리 북극곰이 얼음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어. 이런 거 봤었죠. 캠페인 CF 같은 거. 두 번째. 어디지? 해발 고도가 낮고 규모가 작은 섬나라. 섬나라는 왜 피해를 입을까? 바닷물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높아지면 섬 같은 경우는 바다와 붙어 있기 때문에 땅이 자꾸 물에 잠기는 거야. 특히 교과서 2번 여기 보면은 남태평양 섬나라인 투발루와 키리바시라는 곳은 국토가 침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섬나라인데 바닷물이 자꾸 빙하가 녹으면서 높아지니까 땅이 자꾸 없어져서 다른 나라로 국민들이 피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다음 사막화입니다. 두 번째. 사막화잖아. 사막으로 점점 변해가는 현상을 말하고요. 사막으로 변해간다는 건 식물이 감소하고 흙이나 자갈, 모래만 남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원인, 장기간의 가뭄이나 과도한 방목, 과도한 개관. 여기서의 가뭄은 지구온난화, 즉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가뭄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방목이라는 거 뭐냐면 배웠잖아요. 기후하면서. 양, 소, 염소, 말, 뭐 이런 풀 뜯어먹는 애들을 키우면서 사는 게 유목이었잖아요. 그죠? 방목이라는 건 풀어놓고 풀을 먹이는 걸 방목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풀어놓으면 얘네들이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식물들이 감소한다고. 그 지역 식물들이 다 뜯어먹으면 식물이 없잖아. 그러면 그냥 거기가 사막이 된 거죠. 두 번째, 과도한 개간. 개간이란 게 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정리하는 걸 개간이라고 해요. 땅을 일군다라고 하죠. 왜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은 여기 땅에 있는 나무나 풀 같은 거를 다 베고 자르고 정리하고 또 돌도 고르고 해서 이렇게 식물을 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개간이라고 하는데 개간, 땅을 많이 개간하면 그 지역의 식물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역시나 사막화의 원인이 됩니다. 즉, 세 개 다 인간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다는 거고요. 사막화의 영향은 식량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사막이 되면은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져요. 왜? 식물이 없으면은 땅도 그만큼 힘을 잃어. 왜냐하면 식물이 자라면서 식물이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흙 주변에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야. 수분이 촉촉한 흙. 그죠? 수분이 촉촉한 흙과 완전 바짝 말라있는 흙은 다르잖아요. 또 물 속에는 영양분이 들어있죠. 거기에다가 식물들이 죽고 식물들이 다시 자라는 과정에서 그 땅 속에 식물이 쌓이면서 이게 유기물 비료가 돼요. 일종의 비료가 되는 거지.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땅 속에 쌓이면서 비료가 되기 때문에 흙이 점점 영양가 있는 흙이 되는데 사막 같은 경우는 나무가 없고 식물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황량한 땅이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단 말이야. 농업이 감소해서 식량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농사를 못 지으니까 당연히 식량을 못 만들죠. 두 번째, 황사현상. 뭔지 알죠? 이제는 너무나 친숙해. 누런 모래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걸 황사현상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
사헬지대. 어디냐면 우리 교과서에 보면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에 이렇게가 여기가 쌤이 색칠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렇게가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인데 사하라 사막이랑 바로 붙어있는 이쪽 지역이 바로 사헬지대예요. 사하라 사막과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 사헬지대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사헬지대가 말 그대로 헬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점점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사막 옆에 있는 지역은 완전 막 푸른 나무들이 뭐 웅성한 숲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초원이었고 어느 정도 나무가 자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너무 많이 짓고 너무 많은 양과 염소를 기르고 하다 보니까 점점 사막으로 변해갑니다. 그것이 바로 교과서의 3번 그림인 사헬지대인 거예요. 완전 사막이죠, 그죠? 다음 중국 고비 사막, 고비예요, 고비.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 주변 지역이에요. 이 주변 지역도 역시나 사막 주변으로서 점점 이 사막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지역에 농사를 자꾸 짓고 방목을 하다 보니까 풀들이 자꾸 없어지고 사막이 되면서 이게 우리가 피해를 입게 돼요. 어떻게? 황사현상으로서. 황사현상으로 날아오는 그 모래가 바로 여기에서 날아오는 겁니다. 근데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이 자꾸 커지면은 점점 더 많은 모래가 날아오겠죠, 그죠? 자, 산성비. 빗물이 산성이 되는, 산성을 띠는 현상이고요. 원인은 대기오염 물질이 빗물과 결합해서 빗물 속에 산성, 이 pH 농도가 바뀌는 거예요. 대기오염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져? 인간의 생산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굴뚝 연기나 그죠? 뭔가를 태워서 나오는 연기 뭐 이런 것들 영향, 산성비로 인해서 건축물이 부식해. 건물이나 동상 이런 것들이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산성이기 때문에. 또 산림이 파괴된다. 숲도 망가질 수가 있죠. 피가 산성일 경우에는 나무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 동부 유럽입니다. 교과서로는 여기. 근데 이 동부 유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가 유럽입니다. 자, 여기 서부 유럽 국가들이 공업이 빨리 발달했어요. 예를 들어 프랑스, 독일 이쪽 국가들은 빠르게 공업이 발달해서 공장이 막 들어섭니다. 그럼 공장이 들어서면 굴뚝에서 뭐가 납니까? 연기가 나죠? 여기서 연기가 나는데 이쪽 지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이나 뭐 세계지리 시간 때 배우겠지만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서풍이라고 그러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 바람이. 그걸 서풍인데 서쪽으로 치우쳐서 분다 그래서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편서풍이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이 오염 물질들이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동부 유럽은 느닷없이 이 오염 물질이 들이닥쳐서 오염 물질로 인한 산성비가 내립니다. 동부 유럽은 서부 유럽에 비해서 공업 발달이 빠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동부 유럽은 우리가 공업을 한 것도 아닌데 피해는 우리가 받고 서부 유럽은 지들이 공장 차려가지고 경제 성장은 다 하고 피해는 남한테 주고 뭐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부 유럽 교과서로는 여기 5번
라고 돼 있는데 사실 5번은 그냥 유럽이고요. 여기가 프랑스 쪽이고 동부 유럽 이쪽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산성비. 자, 15분이 지났는데 빨리 할게요. 다음 열대림 파괴. 열대기후에 숲이 파괴되는 게 열대림 파괴죠. 원인으로는 숲이 불타는 산불이나 산림 개발, 같이 인간이 저지른 일 때문이고요. 영향, 지구 온난화. 열대림이 파괴되면 지구가 온난화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 원인이 산림 파괴였다는 거. 그죠? 또 사막화. 숲이 없어지면 사막 될 수도 있잖아. 또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한다. 숲이 사라지면 동물들이 멸종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양성이 떨어지잖아.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 남미 아마존. 어디예요? 지도의 이쪽 지역이죠. 남미. 자, 그러면 교과서 53페이지까지의 오늘날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54페이지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환경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첫 번째, 정부의 노력이 있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환경 정책과 실천 방안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요. 요 두 가지가 주된 정부의 노력입니다. 뭐에 대한 노력?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자면 그린벨트 제도. 그린벨트 제도라는 건 환경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은 더 이상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야.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환경 파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도심에 녹색 지대를 좀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는 꼭 지정된 봉투에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 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라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거니까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야 되죠. 그러면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종량제 봉투 비싸죠. 그죠? 그래서 쓰레기를 덜 버릴 것이다 라고 경제적인 요인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환경을 위한 정책이죠. 세 번째, 빈병 보증금제. 빈병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다시 주는 거예요. 요즘 보증금 많이 준다 그러죠? 병 하나에 얼마씩. 왜 이렇게 하냐면 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천하고 실천한 거를 홍보하는 곳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란 겁니다. 두 번째, 시민단체의 노력. 다양한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단체가 등장하여서 환경 문제를 사회적 쟁점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데 이 강에 누가 자꾸 더러운 물질을 몰래 버리더라.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이런 것들을 뉴스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쟁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문제구나. 해결해야겠다. 알 수 있는 거죠. 시민단체의 노력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시민 참여를 촉구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강이 더러워졌다 그랬지.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강이 더럽습니다. 이거를 해결해야겠죠.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명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서명을 한번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길 가다가. 영주는 사실 많이 없는데 대도시에 가면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런 홍보나 서명 운동을 받아서 교과서에 보다시피 54페이지에 2만여 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서 국무총리실에 직접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환경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크게 벌릴 수 있는 게 시민단체입니다. 또 정부의 환경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환경정책을 만들긴 했지만 잘못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누가 감시하고 비판해? 시민단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런 정책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바꾸고
더 좋은 정책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죠. 그죠? 네 번째, 시민단체 간의 연대를 통해서 국내외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시민단체 하나하나만으로는 힘이 약하지만 전 세계의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환경 문제를 다룬다면 조금 더 규모가 큰 환경 문제,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사막화, 뭐 이런 규모의 환경 문제도 막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그린피스고요. 세 번째, 기업의 노력. 기업은 생산활동 전반에 참여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합니다. 예를 들자면 굴뚝에서 아까 안 좋은 연기가 자꾸 나왔으니까 굴뚝에 그런 연기가 안 나는 필터를 설치한다거나 아예 그런 것들이 공장 내에 배출이 안 되도록 그런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 놓는다거나 하면서 기반 시설을 정비해 놓고요. 두 번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청정 기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은 500년인가 녹지 않는다면서요. 자연 상태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자연 상태에서도 녹을 수 있는 플라스틱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 또 태양광, 풍력, 지열, 조력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 시민단체, 기업은 어떤 단체, 개인이 아닌 단체의 노력이죠. 단체의 노력이고, 그러면 교과서 56페이지입니다. 개인의 노력.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교과서에 적혀있는 다양한 실천적 방안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낭비를 줄이거나 재활용을 분리 배출한다거나 하면서 우리 모두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또 교과서 55페이지에 국가적인 약속이 있어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적인 약속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런던 협약, 파리 기후 협약, 바젤 협약, 또 람사르 협약, 교토 의정서, 생물 다양성 협약, 그리고 몬트리올 의정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빨리 끝낼게요. 친환경 도시를 위한 노력. 생태 도시가 무엇인지 나와 있고요. 이 생태 도시의 예로서 도시가 대부분 숲이라거나 자전거와 전차를 이용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다음 브라질 쿠리치파는 대중교통이 활발하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확률이 높다. 즉 생태 도시라는 건 환경 보존과 개발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말 그대로 생태 도시다라는 거 개념 알아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끝났습니다. 58페이지에는 이런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 것 중에 대기 오염을 예로 들었는데요. 대기 오염의 원인 배기가스 배출 그리고 대기 오염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경제적으로 시장 비용과 비시장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59페이지에 이 독일의 비사는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감축시키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또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라는 걸 수립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이런 정책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 60페이지, 61페이지는 우리가 2단원 배웠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창의융합 활동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우리 61페이지까지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범위는 당연히 2단원 전체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 내용이 문제로 나올 예정이고 2단원에서는 약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의
문제가 제 수업 설명, 이 영상 설명과 제가 나누어준 학습지, 거기다 플러스 제가 설명하거나 수업 시간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책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길었네요. 고생했습니다.